얼마 전에 저희 딱 11살짜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외국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구나, 즐기고 있구나, 너무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통 엄마를 위한 기적의 영어 육아라는 책을 쓰신 이성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에 와서 영어가 이제 문화적 아비투스 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사회화를 위한 품격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은 특별히 자녀들한테 내가 좀 가르쳐야겠다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영어를 아이들한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제가 결혼 전에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외국인들을 소통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지에 갔더니 그 원어민들이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속도도 너무 빠르고 제가 알고 있는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원어민들은 사실 한국인들을 위해서 쉬운 영어를 해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현타가 온 거예요. 제가 배운 영어는 시험 영어를 배운 거예요. 공부를 위한 영어 내에서만 돌았기 때문에 그 안을 벗어나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답답한 영어는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돼서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주는데 노력을 했죠. 근데 어릴 적부터 자녀한테 어떤 영어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려고 노력하셨는지? 저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언어라는 게 4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게 필요한데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듣기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스피킹이 되고 그 다음에 읽고 쓰고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듣기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우리 나라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듣기 환경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듣기가 되면 그 다음에 스피킹이 되겠구나. 그래서 들려주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더니 이게 점점 쌓이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듣기가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게 되던가요? 저는 태교 때부터 듣기를 해줬어요. 태아들은 6개월 때부터 청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태담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냥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들려주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동요도 똑같이 들려주고 클래식도 들려주고 한국 동요도 들려주고 특별히 내가 무슨 듣기를 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들려주는 거야. 카페 가면 음악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집에 오면 영어 동요가 계속 나오고 한국 동요가 나오고 클래식이 나오고 그냥 계속 듣게 노력을 많이 했죠.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것도 내 환경인가 보다 하고 여길 수 있도록? 네네네. 네, 그냥 눈 떠보면 다 자연스럽게 들리고 저는 그걸 1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초반에 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그냥 저절로 굴러가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본다 하면 원어민들이 하는 유튜브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자신들이 찾아서 하는 거지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문화의 한 요소로 습관처럼 자리 잡으면 그쵸?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부가 아니라 찾고 그 유익을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이 또 학원을 가서 뭐 문법을 배우고 뭐 하고 이런 뭐 한국 원래 이제 수능 위주의 수업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도 혹시 뭐 노출시켜 주셨는지? 저희 아이들은 학원 자체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체능은 다녔어요. 작가님 보시기에 뭐 어린이 영어 유치원도 많고 또 학원도 많고 이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의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스템을 집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엄마는 자녀를 계속 관찰하게 되잖아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 강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좀 실증난다던가 어려워한다거나 그러면 저걸로 넘어가도 되겠네? 이거에 관심 있으면 관련된 책을 더 보여주면 되겠네? 이게 그냥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관찰을 해야 돼요. 그냥 남들이 하는 식으로 계속 따라만 하면 안 되고 자신의 자녀를 관찰을 하고 계속 보면 그 아이의 성향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게 집에서 하는 영어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영어 점수는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첫째 아이가 그 영어 영재로 소문나가지고 내내 유명한 아이였죠.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이제 중2 사춘기 소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한 적은 없는데 이미 뭐 언어를 꿰고 있으니까 일부러 자기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책을 받고 너무 많은 영상을 듣다 보니 언어 틀이 잡힌 거예요. 언어의 구조가 머릿속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문법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얘는 이미 언어 습득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쉽게 훨씬 시간이 배분이 짧은 거죠. 우리 엄마들 중에 나는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영어 공부 가르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에 보내는 엄마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많죠. 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하는 엄마들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영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끈기가 중요해요. 어떤 끈기가 필요하냐면 우리 아이가 못해도 넘어갈 수 있는,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누구는 벌써 이걸 했다던데? 왜냐면 요즘 그런 SNS가 너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의 어떤 발달, 이게 너무 쉽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엄마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아이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그럴 때 어금니 꽉 깨물고 그 시간을 견뎌야 되거든요. 견디면 아이도 분명히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 시기를 못 견디고 너 이리 와봐. 이거 빨리 해. 이러면서 호통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전 차라리 그렇게 그 아이에게 호통을 치고 좀 심리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것 같으면 학원이나 어떤 다른 기관의 힘을 빌리는 게 그때는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견딜 수가 있고 엄마가 마음이 좀 단단하고 여유가 있으면 집에서 할 때 장점은 정말 무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엄마와의 교감이 아무래도 많죠. 저는 그 시간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엄마도 영어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하게 돼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함께 또 하나의 언어를 배워가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또 가족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듣기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말하기 부분에서 이건 말하기는 난 못한다. 나는 여기서 손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사실 아이들한테 하는 영어는 정말 쉬운 것만 계속 반복을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똑같아요. 1년 365일 솔직히 말해서 거의 똑같아요. 자녀의 건강, 안부, 얘 컨디션이 괜찮은지, 기본적으로 밥 먹어서 목말라? 괜찮아?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한국말로도 너무 쉽잖아요. 영어로도 똑같이 쉬워요. 배고파? Are you hungry? 이런 정도의 표현은 정말 누구라도 조금만 집중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저는 15년째 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굿모닝, Did you sleep well? 잘 잤어? 매번 해줘도 아이들은 괜찮아요. 이 아이가 세계의 아이들과 또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있을 텐데 네네. 어떤지 잘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소통 너무 잘하죠. 지금도 곤충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곤충 채널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거의 뭐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유럽에서도 많이 있고 캐나다인, 아랍 분들도 의외로 많이 구독을 하셔가지고 막 댓글도 남겨주기도 하고 곤충에 대한 얘기를 엄청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그들의 채널에 가서 뭐 댓글 남기면 댓글에 댓글 달고 계속 하면서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소통에 의한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언어를 배운다는 게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 소통을 위한 건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만나거나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네. 지금 자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인과 소통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데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노출시켜줘야 될지 그런 경험들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집에서 오디오나 이런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매번 그걸로만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데리고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체험이라던가 박물관이라던가 어떤 견학 프로그램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 체험 프로그램에 가면 영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서 듣게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어민들이 직접 설명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 것도 같이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데 보면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배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있으면 같이 자연스럽게 소통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행을 가서도 충분히 그 시간을 누릴 수가 있죠. 외국에 가면 완전히 노출이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제 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잼버리 다녀왔거든요. 놀라움의 잼버리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다녔더니 이제 세계 각국의 애들이 다 있잖아요. 뭐 각 나라마다 부스가 있고 물어보고 체험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둘째가 이제 11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 것도 또한 아이들한테는 충분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세계인이 모이는 어떤 그런 행사들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네네네. 참여하셨던. 네네네. 좋은 경험이었네요. 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작가님은 이제 영어를 배우는 목적, 글쎄 아이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시험 봐야 되니까 해야 되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작가님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의도로 또 영어를 가르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어를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신지? 얼마 전에
저희 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외국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한 외국인은 미국인, 캐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태국인도 되고, 뭐 중국인도 되고, 일본인도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언어가 영어인 거예요. 타국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즐거움이 너무 크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은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구나, 즐기고 있구나. 그게 너무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어는 결국은 언어이고 소통을 위한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시험 영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통을 하다 보면 시험 영어도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험 영어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해가 훨씬 빠른 거죠. 소통을 위한 영어를 공부를 시켰더니 아이들이 실제 나가서 누리고 있다. 너무 우리가 바라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